지상의 강림만 보이지 않는 사냥꾼들의 정밀한 추적이 지금 쿠피안스크의 차가운 지하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쿠피안스크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승전보를 올리지만 실제 전장의 진실은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하실과 석조 벙커 그리고 버려진 가스관 속에 숨어 쥐처럼 연명하던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드론과 특수부대의 표적이 되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식량도 통신도 끊긴 채 지휘부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항복 아니면 처참한 죽음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워싱턴 포스트가 현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사냥의 순간과 지하실을 급습해 러시아군을 생포하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생생한 작전 실체를 끝까지 추적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푸틴의 쿠피안스크 점령 선언이 병사들의 피로 쌓아 올린 가공의 평행세계인지 그 잔혹한 민낯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사건의 본격적인 비극은 2024년 말 쿠피안스크 전선의 안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러시아군의 무덤이 되어버린 동북부의 핵심 요충지 쿠피안스크를 보고 계십니다. 이곳은 단순히 영토의 일부가 아닙니다. 동북부 전선의 보급을 책임지는 거대 철도 허브이자 평화협상 테이블에서 푸틴이 가장 탐내는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겨울을 지나며 이곳은 러시아군에게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덫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수뇌부는 2022년 굴욕적으로 잃어버렸던 이 도시를 되찾기 위해 수천 명의 병사를 사지로 밀어넣었습니다. 정면 돌파가 무산되자 러시아 병사들이 선택한 것은 도시 곳곳에 널려있는 민가 지하실과 버려진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은밀한 침투였습니다. 이들의 침투 방식은 매우 교활하면서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드론의 눈을 피해 땅 밑 가스관을 기어다니며 도시 중심부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파이프라인의 모든 입구와 출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보타주 팀이 파이프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들을 정조준합니다. 이제 가스관은 은밀한 통로가 아니라 러시아 병사들의 거대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장성들은 병사들이 현장에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쿠피안스크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푸틴에게 화려한 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병사들의 삶은 통제와는 거리가 먼 비참한 생존 투쟁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카르티아 여단 지하 지휘소에서는 매일같이 기괴한 사냥이 벌어집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목격한 현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쿠피안스크 시내를 훑는 드론의 눈이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어느 날 한 명의 러시아 병사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드론 타격에서 자기 부대가 전멸한 뒤 홀로 살아남아 버려진 집 지하실로 숨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는 며칠간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아주 희미한 연기였지만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한 우크라이나 드론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올라오는 굴뚝 위로 드론이 접근했고 단 한 발의 정밀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지휘소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그가 요리되었다고 외치며 작전 성공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쿠피안스크 지상과 지하에서 벌어지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지하실과 벙커에 숨어 지휘부의 명령을 기다리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식량 보급도 구호의 손길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폭탄과 특수부대의 총구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제429 무인 시스템 여단의 유리 페데렌코 소령은 말합니다. 만약 숙련된 강화 병력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면 쿠피안스크는 함락되었을 것이지만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기계와 특수부대에게 넘어왔다고 말입니다. 러시아군은 도시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단지 침투했을 뿐이며 그 침투의 대가는 전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인 SSO가 수행한 작전은 이 상황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쿠피안스크 시내를 정찰하던 SSO 대원들은 한 시설 지하실에 러시아 군 그룹이 숨어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작전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대원들은 저항하는 러시아 군 2명을 현장에서 사살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생포된 포로들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휘부로부터 아무런 식량도 받지 못했으며 통신 장비조차 없이 완전히 방치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아군이 어디 있는지 자신들이 왜 여기서 버텨야 하는지도 모른 채 지하실 어둠 속에서 굶주림과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프로워 블로거들조차 이제는 크렘린의 가짜뉴스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보고서가 결국 수많은 젊은이를 지하실 속에서 썩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 데니스 파포비치는 말합니다. 러시아 군이 이런 조건에서 숨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병사들이 지하실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러시아 장성들이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병사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도의 색깔을 칠하기 위한 소모품일 뿐입니다. 지하실에 숨은 러시아 병사들은 이제 전략적인 가치가 없는 유령으로 전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제 100명 미만으로 추정되는 이 고립 병력들을 정밀하게 소탕하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는 우크라이나 국기가 다시 개양되었고 러시아 군의 침투 시도는 오스킬 강 건너편에서부터 차단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휘부는 오스킬 강을 도하기 위해 계속해서 병력을 밀어넣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포병과 드론의 킬존을 통과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강바닥에는 도하에 실패한 러시아 군의 장비와 시신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의 무능과 전략 부재는 포크로우스크 전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은 기갑 부대를 앞세워 대규모 공세를 펼쳤으나 우크라이나 제46 독립공중강습여단의 정밀 타격에 괴멸당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전투에서 러시아 군 20명이 전사하고 수많은 장갑차가 불타버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에는 숲속에 흩어진 러시아 군 시신들과 하얀 눈 위에 검게 타버린 전차들의 잔해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푸틴이 말하는 위대한 전진의 실체입니다.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전술은 이제 현대적인 드론, 감시망과 정밀 타격 시스템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쿠피안스크와 포크로우스크에서 벌어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은 러시아군 내부의 심각한 사기 저하와 지휘체계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지하실 어둠 속에서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최후를 기다리는 러시아 병사들의 공포는 러시아 제국 전체의 균열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싸우는지, 누구를 위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군은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최첨단 기술과 유기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적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비극은 전선 너머 러시아 본토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를 파괴하기 위해 수조원을 쏟아붓는 동안 러시아의 도시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해 함대의 핵심 기지인 무르만스크와 세베로모르스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는 러시아 인프라의 노후화와 관리 부재를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영화 구도의 추위 속에 트롤리버스가 멈추고 엘리베이터에 주민들이 갇히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시장은 날씨 탓이라고 변명하지만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 쏟아붓는 돈의 일부만이라도 에너지 시설에 투자했다면 이런 참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엥겔스시의 상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주민들은 보일러 고장으로 10일 넘게 영하의 추위 속에서 방치되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13도까지 떨어지고 뜨거운 물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는 아이들에게 옷을 두껍게 입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얼려주기려던 부메랑이 이제 러시아 국민의 안방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역 책임자들의 무책임을 고발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아파트를 부수는 미사일 한 발값이면 엥겔스시 전체의 난방 시스템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의 유틸리티 위기는 단순한 관리 실수가 아닙니다. 4년 넘게 전쟁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면서 민생 인프라를 방치한 시스템적 붕괴의 결과입니다. 푸틴은 매일 수십억 달러를 전쟁터에 태우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국민들은 차가운 아파트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자가 꿈꾸는 위대한 러시아의 허망한 민낯입니다. 전방에서는 병사들이 지하실에서 굶어 죽고 후방에서는 국민들이 안방에서 얼어 죽는 이 기괴한 연쇄 재앙은 푸틴 정권의 끝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러시아 국민은 자신들의 아들과 형제들이 지하실 쥐처럼 사냥당하고 자신들의 안방에 얼어붙는 진실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쿠피안스크의 지하실에서 생포된 포로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휘부는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들의 승진을 위한 숫자로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전쟁은 결국 내부의 불만과 기술의 정밀함 앞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전은 이제 인간의 용기나 신념보다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정밀한 물리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변화를 정확히 꿰뚫고 러시아 군이 아킬레스건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하실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드론의 눈은 러시아 군에게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항복 아니면 처참한 죽음이라는 이 잔인한 선택지는 푸틴이 자신의 병사들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쿠피안스크의 승리는 단순히 영토의 수복을 넘어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와 서방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입니다. 푸틴은 평화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쿠피안스크를 제물로 바치려 했으나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만을 전 세계에 광고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군의 전술이 얼마나 구시대적이며 허위 보고에 기반하고 있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긴박한 이야기는 단순히 전황 보고가 아닙니다. 권력의 유지를 위해 진실이 어떻게 난도질당하고 그 대가로 평범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지하실 속에서 쓰러져 가는지에 대한 냉혹한 보고서입니다. K팩트는 진실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쿠피안스크 지하실의 유령들이 전하는 마지막 비명소리가 멈추는 날,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의 시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다음 타격 목표는 어디가 될까요? 그리고 러시아 내부의 인프라 붕괴는 푸틴의 전쟁 지속 능력에 어떤 치명타를 입힐까요?
지상과 지하 그리고 후방의 도시들까지 러시아가 직면한 이 다발적 재앙은 우연이 아닙니다. 독재의 욕망이 만든 평행세계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과정입니다. K팩트는 그 파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며 조작된 승리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더 선명한 진실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